경제신문 읽어줘 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거래 절벽인데 가격 안 내려가. 송파, 동작, 용산 집값 고원 현상.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계약. 서울 거래량 76% 급감. 한 달 새 매물 1만 개 넘게 감소. 외국 지역 집값 상승 둔화됐지만 성동 지난주보다 가격 오름폭 커. 한강벨트 집주인들 호가 유지. 분당, 과천, 하남 전 월세 씨말라. 비규제 구리 금호 베스티빌 신고가. 호가를 내리는 집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싸게 내놔도 금방 팔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걸 아는 거죠.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37%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간 상승률 1.25%에 못 미치지만 지난주 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정부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고원 현상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매매를 막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 속에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도 거래 급감 요인이다. 서울 각 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3,306건에 이른다. 구리 등 비규제 지역은 상승세.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과 실수요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권화 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돈 되는 곳만 하거든요. 이거 재건축을. 그러니까 강남 지역만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예 제대로 재건축이 안 될 수 있는 저희 서울 북부 같은 경우에 먼저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각 구청에다가 권한을 줘가지고 거기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면은 오히려 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세를 늘려가지고 특히 고가 30억 이상, 50억 이상 아파트 누진세를 통해 가지고 보유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다만 한시적으로 1년 1년 6개월 해서 양도세를 내리고 테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 값이 안정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폭등하는 경우를 방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년 만에 집값이 뛴다. 지방 부동산 시간원화. 서울, 경기도 12곳 3중 지방아파트 매매값 2년 만에 상승세. 부산, 해운대, 수영구 각각 0.15%, 0.17% 올라. 공급 적고 신축 수요 쑥. 울산, 전주 눈여겨봐야. 규제를 묶자. 비수도권 거래 10% 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급감할 때 비수도권은 거래가 10% 넘게 늘었다.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 울산 남구 등에서 새 아파트 단지 위주로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지 경쟁력을 갖춘 지방 핵심지와 향후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갈아타기 등 실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오름세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면서도 거래량이 워낙 적은 지역이라면 일부 상승 거래가 과다 대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계가 아니라 실제 거래 현황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 고환율의 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반도체 중심 상승장 다시 올 것. 오전 3% 뛰며 4,187까지 갔지만 외국인 매도 쏟아지며 보합.
모건 스탠리 D램 값 사상 최고, 삼전 하이닉스 목표가 더 높여, 증권과 외국인 다시 돌아올 것. 코스피 지수가 11일 건강 후약 롤러코스터 정세를 탔다. 오전 한때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나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지만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종에 그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던 모건 스탠리도 반도체 투톱 주가의 강세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1% 오른 4,106에 마감했다. 오전 한때 4,187까지 올라 4,200선 회복을 누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1원 상승한 1,46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때 1,470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오후 한때 하락 전환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500원가량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 순매도세에 들어섰다가 778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의 변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연말로 갈수록 주식시장 관련 정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주 쏠림 현상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중 상위 5개 주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거래 대금 늘고 증시 부양책 기대. 증권주 다시 뛴다. 10월 하루 거래 대금 40조, KRX 증권 지수 5% 넘게 올라, 삼성, 미래에셋증권 등 급등 영향, 자사주 의무 소각 3법 개정에 배당소득세 25%로 인하 유력, 발행어음 등 수익 기반도 확대.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국내 증시의 우호적인 정책 논의가 이어지자 증권주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거래 대금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도 증권주엔 호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권주 11개를 모은 KRX 증권 지수는 이날 5.3% 상승 마감했다. 전날 장 마감 후 3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삼성증권 상승폭 9.1%가 가장 컸다. 삼성증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삼성증권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순이익 3천억 원을 돌파했다. 잘한다. 증권업종 대장주인 미래에셋증권 6.9%,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가 3.9% 가까이 올랐다. 증권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대금 역시 최근 들어 급증세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래에셋, 키움증권 해가지고 대장주들이 있는데 보니까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삼성증권을 매입한 이유는 보니까 신고가는 삼성증권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도 신고가를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신고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삼성증권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증권사 수익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장을 예상하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업종 주가가 단기 급등한 점은 위험 요인이라는 평가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지난 2분기부터 급등했으나 이익 추정치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실적이 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보면 중립이라는 건 팔라는 건데 약간 좀 그렇네요. 다음 JP모간 1년 내 코스피 6천 가능. 주도주에 올라타라. JP모간이 많이 틀리는데 이것도 불안하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소가 K증시 체질 개선 정책 줄이요. AI 이슈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자동차, 금융, 지주, 조선, 방산 매력. 자동차, 금융, 지주, 조선.
방산 빼고는 다 가지고 있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코스피 지수에 대해 1년 내 6,000선 도달도 가능하다고 전망을 내놓는 등 한국 증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조정, 자사주 의무 소각 방안 등 체질 개선 정책도 뒤따르고 있어서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조선과 자동차 업종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지주, 금융 등 정책 수혜주, 조선, 방산, 원전 등 기존 주도주를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외국인 증권사도 속속 국내 대형주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현차 목표 주가는 26에서 30. 현대차 EUB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률 보통의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6%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국내 전문가들도 한국 증시의 화랑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을 모으고 있다.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증가 사이클이 뒤따르고 주주 친화 정책이 더해지면 내년 상반기 5천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임 미답의 코스피 5천 가능성 또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반도체 딜을 이끌어 함께 강세장을 이끌 업종으로 지주금융 등 주주환원 수혜주, 조선, 방위산업, 원전 등 기존 주도주를 꼽았다. 강대권은 배당소득세율이 25%대 개선되면 금융주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이진우 메리츠는 조선, 방산, 원전은 메가트렌드이자 장기 주도주라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투자를 선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업종의 주가 상승 방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버블로 해가지고 한번 뻥 떴었는데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선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한 몇 년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몇 년을 당겨 쓰느냐 거기에 따른 거지.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만약에 못 보면 더 폭락을 했겠죠. 몇 년을 당겼으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위기 징후냐 뉴노멀이냐 지붕 뚫린 환율.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면 대부분 그냥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475원 터치. 외국인 1조 순매수에도 상승. 4개월간 110원 뛰어. 미국 셧다운 종료에 상승폭 줄었지만 달러가치 2% 뛸 때 원화 4% 하락. 튀르키예 대만 통화보다도 약세. 원 유로 환율은 16년 만에 최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 반영. 일부 해외 자산 늘며 안전판 강화. 원달러 환율이 4개월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148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강달러와 원화 약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때문에 엔화 약세로 분석되지만 약세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해외 투자도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원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30분께 방향을 틀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무렵 미국에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1조 원어치 가까이 순매수했다. 이 무렵 외국 당국도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약세는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엔화 약세와 연동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고환율이 저성장 저금리로 변화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많다. 실제 대외 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는 견조해지고 있다. 환율은 높아졌지만 위기 가능성은 오히려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거주자의 해외 투자로 순대외 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순대외 자산이 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강해졌지만 외환 안전판이 확대되고 대외 건전성이 강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고맙습니다.